여러분 안녕. 우리 2학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방학은 잘 보냈니? 아, 방학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선생님도 바다를 너무 가고 싶고 선생님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취소했고요. 그리고 비도 너무 많이 왔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땠냐고 저번에 내가 물어봤었는데 몇 명한테 물어봤었잖아. 근데 애들 다 똑같은 얘기더라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뭐 이래서 다들 못 갔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위험한 시기잖아. 그래서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걸 수도 있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즐겁게 놀러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알겠죠? 막 벗고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쓰시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니까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고 그렇지. 우리가 좀 너무 아쉽긴 하다. 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2학기의 내용도 역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 뭐 PPT를 올리거나 뭐 프린트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다운받아서 같이 참고 자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좀 다운받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교과서 빈 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교과서 보면 다 텅텅 비어 있잖아. 그지? 여기 뒤에 시 내용도 보면 여기 텅텅 비어 있잖아. 이런 데다가 그냥 적으면 돼요. 뭐 굳이 다운받기 어려운 친구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거는 소단원 1에서는 운율, 반어, 역설을 배울 거예요. 근데 운율, 반어, 역설을 어떤 거하고 연관시켜서 보냐면 시가 두 편이 나오거든요.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가지고는 운율하고 반어를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를 가지고는 역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게 뭐겠니? 그치. 여기 먼 후일이라는 시에서 나타나 있는 운율과 반어 그리고 낙화라는 시에서 나타나 있는 역설 자, 이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뒤에 시의 내용은 16페이지로 가면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라고? 그치? 운율하고 반어였다. 운율하고 반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운율하고 반어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이거 이렇게 PPT에 올려놨거든. 거기 보면은 다운받아서 보면 되고요. 뭐 하기 어려운 친구는 아까 그 빈 공간 텅텅 빈 공간 있지? 거기다가 그냥 적으면 돼요. 자, 운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자, 운율, 반어, 역설이 있는데 역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낙화라는 시를 또 배울 거거든요. 그 낙화라는 시를 배우면서 역설을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운율하고 반어만 보도록 해요. 그래서 운율하고 반어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자,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같은 소리나 단어 그리고 일정한 글자 수들을 어떻게 한다고? 반복한다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반복을 하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운율이라고 하면 이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운율이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리듬 생각하면 돼요. 노래 같은 거 리듬감이 막 느껴지잖아. 그치? 이런 거를 운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반복했을 때 리듬감이 느껴지는구나. 운율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율을 왜 만드냐?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며 조금 유쾌할 수도 있고 시가 우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아무래도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시에서 중요하다는 거잖아. 중요하다는 건 뭐니? 그 시의 주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지. 아무래도 반복해서 계속 말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어라는 기법이 나오는데요. 자, 반어라는 것은 자,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내는 표현 기법이다. 자, 이걸 왜 쓰냐?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 강한 인상. 반대로 말하니까 그냥 말하는 것보다 좀 인상이 강하게 느껴지겠지. 그리고 역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의미가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운율하고 우리가 반어를 본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다는 거죠. 어머 이거 왜 이러지? 자 운율하고 자 운율. 자 운율이라는 것은 아까 뭐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요? 그렇지. 반복을 해야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복.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 있니? 반어 있었죠? 자 반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랑 그리고 우리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의미 이게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반대의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서로 반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 시에서는 어떻게 반어가 쓰였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 먼 후일이라는 시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먼 후일이라는 시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적 화자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이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안에 읽어보면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 바로 나하고요. 당신이 있는데 자 둘이 어떤 상태다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이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별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그 얘기하더라. 나한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안 사귀어봐서 모르겠어요. 이 마음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도 싸우기도 하잖아. 그지? 친구하고 이별. 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강아지가 죽었었는데 강아지가 굉장히 아파서 죽었단 말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아지와의 이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꼭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별의 상황이구나. 근데 이 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이런 이별의 상황에서 나의 정서는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잊었냐? 못 잊었냐? 못 잊고 계속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잊었어? 못 잊었어? 잊지 못했어요.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포인트야. 이게. 자. 바로 뭐냐? 나는 당신하고 이별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이 그리워. 그래서 잊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화자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바로 반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반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잊지 못해. 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반대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여기 시에서 얘기하면 잊었노라. 잊었노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잊었노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하자면 이별을 했지만 난 네가 아직도 너무 그리워. 잊을 수가 없어.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뭘 썼다? 반어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반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드러나 있는 운율 봐야 된다고 했지. 운율 보고요. 그 다음에 점층적인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두 개를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내용도 역시 PPT로 올려놨는데 PPT로 올려놨는데 이거를 다운받아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교과서 아까 있지 교과서 보면 여기 텅텅 비어있잖아. 그냥 여기 옆에다 그냥 정리해도 돼. 그냥 여기 옆에다가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작품 정리
자, 이걸 뭘 담고 있다 그랬니? 자,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까 이별을 했다 그랬죠. 시적 화제 상황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 이별의 상황에서 어때? 난 너를 잊었냐 못 잊었냐? 잊지 못했다. 그래서 잊지 못하는 여기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움을 표현을 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난 네가 너무 그리워. 보고 싶단 말이야. 이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뭘로 표현했다?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잊지 못했어. 난 네가 아직 너무 그리워. 너무 보고 싶어.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주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1년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먼 훗날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먼 훗날이 나왔으니까 아직 온 날이니 안 온 날이니 아직 오지 않은 날이겠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에, 아직 오지 않은 그 먼 미래에 당신이 나를 찾으신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나타나 있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체크해 둘 거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먼 훗날에 내 말이 뭐라고 표현한다? 잊었노라. 나 너 잊었어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당신이 와서 나한테 온다면 나는 그때 너를 잊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잊었다 못 잊었다? 못 잊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표현이다? 반어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 또 여기다 체크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년에서는 상황을 가정했다는 거, 그리고 잊지 못한 내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자, 그리고 1년 역시 찾으시면 내가 잊었노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1년은 당신이 찾아왔을 때의 나의 반응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반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년입니다. 자, 2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자,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아까 1년에서 잊었다고 말했잖아. 그럼 당신이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와서 진짜 나를 잊었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사실은 뭐라는 얘기야? 너를 너무너무 그립고 잊지 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 잊었노라 무슨 표현? 그렇지? 반어적인 표현. 뭐라고? 잊지 못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연도 역시 뭐야? 나무라면 이라고 당신이 나무라게 된다면 질체가 한다는 거는 화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추궁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 나는 잊었다라고 반어적으로 나의 반응이 나온 거지. 1년, 2년 전부 다 당신이 왔을 때, 당신이 나무랐을 때 나의 반응이 나온 거네요. 자, 3년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아까 잊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또 물어보는 거야. 진짜? 진짜 정말 나를 잊었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한다고?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잊었단 얘기야? 못 잊었단 얘기야? 못 잊었단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제 계속 아시겠죠?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3년도 역시 뭐야? 당신이 계속해서 나를 나무라 할 때 나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 2, 3년이 전부 나의 반응이 드러나 있는 거네. 자, 그럼 4연으로 넘어갈게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자, 이것도 보시면 여기 4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라기보다는 나의 이제 마음 상태를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니? 사실은 나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너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먼 훗날에 먼 미래가 됐을 때 그때 잊었노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먼 미래가 돼서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잊었다고 표현했으니까 역시 무슨 표현? 반어적인 표현.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계속 반어적인 표현이 나왔구나. 무슨 단어에서? 잊었노라라는 표현에서. 자, 그래서 타연은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 화자의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년을 정리를 해보면요. 1, 2, 3년이 묶여요. 이렇게. 어떻게 묶이냐면 1년도 역시 찾아왔을 때 나의 반응이잖아. 그지? 2년도 역시 어때? 나무랐을 때 나의 반응이야. 그리고 3년도 뭐야? 계속해서 나무랄 때 나의 반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을 때 나무랄 때 나의 반응이 되는 걸로, 반응이 하는 걸로 이렇게 묶이고요. 4년은 나의 그냥 얘기죠. 나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거죠. 반응이라기보다는 나의 고백을 한 거야. 당신을 사실은 잊지 못해.
라고.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뭐였다? 반어법을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반어법에 대해서 자, 먼 후일의 시에서 나타나 있는 반어와 그 효과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별표. 왜 별표겠니?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거잖아. 그지? 자,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나 있다? 잊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하고 속에 드러나 있는 표현이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반대의 관계이다. 자,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떻다? 잊을 수가 없다. 사실은 뭘 강조하고 싶다? 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의 내용을 보시면 불특정한 미래의 먼 훗날이었죠. 언제인지 몰라. 그때 당신을 다시 만날 상황을 어때? 가정했죠. 그런다면 했으니까 그때 나는 잊었노라 라고 말하겠다고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반복했기 때문에 아까 반복하면 뭐 생긴다 했지? 운율이 생긴다고 했잖아. 운율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역시 잊었노라를 반복했으니까 운율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어때? 잊었노라라고 했지만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다.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반어의 효과를 보시면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가 뭔데? 너를 잊을 수 없다는 내 마음. 이게 그 주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었죠. 사실은 잊을 수 없었지만 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난 널 잊을 수 없어. 난 네가 그립단 말이야.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너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애절한 감정이 표현이 된다는 거. 숨기는 거잖아. 자기 진짜 마음을 숨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애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리고 어때? 이렇게 반대로 표현했으니까 독자에게는 이거 수사법 하나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끼죠. 그리고 아까 같이 말했듯이 속마음을 숨기고 반대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먼 후일이라는 시에 나타난 반어와 그 효과를 잘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어에 관련된 거는 반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우리가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선생님이 찾아보긴 했거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 G.O.D라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까지 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이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안에 아까 가로친 부분 속마음이 있었죠?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 후일이라는 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봤고요. 필기는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보고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수행평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채점할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게 이제 반대로 표현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어 그리고 먼 후일이라는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운율 공부를 할 거고요. 운율하고 그리고 점층적인 시상 전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